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초반에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저한테 자문 의뢰를 하신 분들 중에 대학 교수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침 어제도 대한민국 굴지의 대학인 스카이 중에 한 곳의 대학 교수님의 와이프분께서 남편의 이 외부 강의, 외부 강연료 관련해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이 대학 교수의 외부 강연료, 강의료와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대학 시절에 매주에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형식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참석했던 강연자들이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타 대학교 교수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타 대학교에 외부 강연을 하신 경우도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수업은 휴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교내 강의 외에도 교외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 일이 매우 잦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임원이나 사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기적인 명사 초청 강연을 여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요. 그 중에 대다수가 대학 교수고 1년에 강연료 수입만,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서 학교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1년 동안에 받는 강연료 수입만 수억에 달하는 스타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학 교수의 이 강연료 기준도 없었고 비밀내에 붙여져 왔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알려진 바가 대학 교수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1회 강연료가 보통 3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호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일괄적인 강연료 기준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교수사회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국공립대학 교수냐 아니면 민간 대학의 교수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랐던 그런 사정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이 우리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사립대학 교수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 제10조 1항이 공직자 등 대학 교수를 얘기하는 것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지휘직책 영향으로 인해 요청받은 각종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 강연이야 다른 대학 또는 모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고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 요청으로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고를 했을 때 기고료를 받는 것인데 그 기고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 시행령상 상한선 기준을 보면은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20에서 50만 원이야. 그리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상한액의 절반을 더한 총액 30에서 75만 원 이하의 강의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와 달리 사립대학교 교수는 직급 관계없이 시간당 100만 원 이하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시간 초과하더라도 총액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 교수를 일정 기준을 당해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간의 관행에 비하면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외부 강연료에 대한 자문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학생이나 또는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강연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그 대가로 회당 몇백만 원 정도의 강연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법 적용받는 사립대학교 교수,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외부 강연을 하는 행위가 직무 관련되거나 또는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고,
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형태다. 그래서 김영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 강의 등 범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립대 교수니까 시간당 100만 원 넘는 강연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을 그 당시에 해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뢰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부 강연 1시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의 강연료만 받을 수 있고, 다만 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강연 시에는 200만 원 이하, 3시간 강연 시에는 300만 원 이하, 이런 것처럼 시간당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립이 아닌 국공립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20에서 50만 원 이하의 강연료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초과하면은 사립대학교 교수처럼 2배, 3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아닌 상한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만, 그러니까 20에서 50이면은 절반이면 10만 원, 또 25만 원이죠. 그래서 총액 30만 원에서 75만 원 이하의 강연료만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이런 강연 외에도 각종 자문 또는 학회나 학술단체, 또 각종 위원회 등 외부 활동 대가로 소정의 사례금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357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 강의 강연료 역시도 같은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액에는 강의료가 됐든 책을 쓰는 원고료가 됐든 출연료가 됐든 또는 기고료가 됐든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해서 대학 교수님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 사례금을 포함하되 다만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회나 학술단체 활동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법이나 또는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아서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